오래 기다려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주 종합질의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김민석 총리께서 세원의 확충과 시장 활성화 양자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총리님께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 민주당 간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보도에 따르면 최고 세율을 25%까지, 현재 정부안이 35%죠. 25%까지 추가로 낮추는 안으로 상당히 의견이 모아진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런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얘기되지 않았습니다. 예, 현재 정부안이 35%인데 뭔가 조금 더 이러저런 고민을 한다 하면 올리는 건 아니고 내리는 쪽으로 아마 고민을 하는 걸로 언론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에 제기됐던 25% 안이 아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현재 정부안만 놓고 볼 때도 첫 번째로 상당한 감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특히 일반 주주에 대한 배당의 증대 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세 번째로는 사실상 부자 감세와 같은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그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최고 세율을 현재 정부안인 35%로 낮췄을 때 감세 효과가 연간 2,3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최고 세율을 25%로 더 낮추게 되면 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올 건지 혹시 그런 예측치를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런 감세 효과에도 또 배당을 또 확대함으로써는 또 수입까지 감안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들은 한 700에서 900억 정도 추가로. 예. 아마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걸 추산해서 숫자를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략 추산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25%로 최고세율을 낮추게 되면 연간 약 4,600억 원 정도로 감세 규모가 추정된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간으로 계산하면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건 아까 배당이 이제 또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율에 따라서 감세 규모도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배당 결과에 따라서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감세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35%보다 25% 낮춰서 한 거의 2배 정도 지금 감세 영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이 감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 대책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해서 일반 주주들에 대한 배당 증대 효과는 또 얼마나 될 건지 혹시 이런 분석을 좀 해보신 게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이제 세수감이 발생할 것이고, 또 아마 또 이 배당소득 세율을 인하함으로 해서 진짜 배당이 좀 활성화돼서 또 25%가 또 정액되는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감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되는 게 한 2천억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예, 그 부분은 완벽한 예측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재부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감세 영향에 대한 예측, 또 실질적인 배당 효과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정리가 돼서 정책에 대한 제안 설명과 설득이 국회에 대해서도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했을 때 실제로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 상위 1%는 67.5%를 차지하게 됩니다. 1%가 67.5%를 차지하고 나머지 99%가
약 32% 정도를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특히 세수 정상화가 아주 시급한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런 어떤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때 부자 감세라는 지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부자 감세 아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또 전반적으로 또 이게 배당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편화됨으로 해서 또 일반 또 투자한 분들이 또 배당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의원님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뭐 이를 통해서 전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온다는 점, 이 점이 이제 기대 요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그런 기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로 볼 때 사실상 배당의 효과는 상당한 어떤 이 자산 분야에 있어서 주식 분야에 있어서 1%, 0.1% 부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 구조는 뭔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적 방안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기재부도 좀 더 그 고민을 해주시고 적어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합니다만은 윤석열 정부하고는 좀 다른 뭐 부자 감세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수준을 뭔가 완화하는 방안이라든지 그 효과 자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긍정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설득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이 감세 규모가 어느 정도 날지 아주 뭐 정교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적어도 분석을 하시고 또 배당 소득 효과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대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 차규근 의원이 제안했던 대안적인 배당 과세의 방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분석된 의견을 저희 의원실에도 좀 제안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우려와 또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신중한 검토를 조금 더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도 분석하고 또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가 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 건 관련해서 곽의정 통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공모 과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유치를 하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 또 그 이후에 후속 국정 과제로 분명하게 채택되었던 그런 상황들로 비춰볼 때 그 어떤 비전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국가 정책의 혼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특히 지역 주민의 상실감 이런 상당히 중대한 문제를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장관님께서 지난 국감에서 국가의 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 불발에 대해서 민간 주도 사업이건 민간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그걸 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공개 입찰건이었고 민간이 여러 조건 따져서 결정한 사항으로 정부가 좀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어쨌든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 추진 사업입니다. 국가 추진 사업이고 국가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고 국정과제라고 하는 정부의 어떤 약속이 분명하게 설정돼 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하고 약속하고 상당한 어떤 그것을 일치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던 건데 이 과정에서 곽의정 통부에서는 이 공약이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네, 뭐 현재도 광주시와 협력해서 AI 반도체 실증 및 검증 체계 이제 구축 사업도 검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광주와 여러 가지 AI 인프라 측면, 그 모빌리티랑 에너지 측면에서의 어떤 그 미래 이제 AX 이런 협업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어쨌든 공개적인 입찰에 따른 어떤 민간 기업의 참여 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과 다르게 기존에 이제 지금 진행되었던 광주시와 협업해왔던 이런 사항들을 실증 사업들을 잘 체계화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그러면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문제는 어쨌든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치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애초에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국정과제에서 광주 유치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 놨는데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지금 장관님, 부총리님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방향을 좀 잡아가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애시당초 공약과 국정과제 채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특성하고는 전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괴리된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광주 지역에서는 심지어는 제가 뭐 가장 중요한 책임자인 시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봐도 그 과정이나 상황 자체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부가 지난 9월에 기업 참여 부진을 이유로 해서 사업 구조를 대폭 수정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사실상 이 사업을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 이행이라는 어떤 목표에 설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목표 자체가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판단은 어떠십니까? 네, 특정 지역을 선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뭐 이런 작업을 했다기보다도 일단 민간 사업 이제 두 차례 유찰이 되면서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이런 국가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좀 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광주도 유력 후보지 중에 하나였죠. 근데 사실 뭐 그 결정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민간 사업자의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9월에 수정 사업을 수정한 내용을 보면 뭐 총리님께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공 51% 민간 49% 이렇게 원래 설정했던 구조를 민간 70% 초과로 바꾸고 또 민간의 매수 청구권 삭제를 했고요. 또 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50% 도입 의무 이런 권고도 이것도 권고로 바꿨죠.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운영과 투자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완전히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협력 강화라고 하는 어떤 필요한 조치의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사업은 뭐 민간 사업은 뭐 SK가 오픈 AI하고 사업을 하는 거라든지 다른 것처럼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정부가 이 사업을 나서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국가가 공모를 한 이유는 국가 주도의 또 공공의 어떤 목표를 위한 그런 사업의 취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런 취지 자체가 너무 약화되거나 상실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정책 목표 자체가 오히려 상당히 후퇴한 그런 조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하고 또 대통령 공약하고 잘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그 시기에도 정부 여당은 광주에서 광주 1호 공약을 이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가서 현지에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실제 사업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구조 변화의 본질적 성격이라는 것과 기존에 약속했던 또 기존에 정부가 설정했던 국정 목표라는 것의 괴리 자체를 정부 내에서 원만하게 잘 조정하고 정리해서 질서 있게 가져가지 못하고 각각 따로따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부를 신뢰했던 광주 시민들이 상당한 혼란과 상심감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좀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가가 이 AI 생태계 성장을 지원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죠. 지금도 그런 의지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원칙 자체가 좀 희미해지고 민간 기업한테 다 맡기고 민간 기업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정부가 과기정통부가 밝혀놓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공모 지침서를 보면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란 AI 컴퓨팅 자원을 집적시켜서 운영 관리하고 산업 연구계 등에 공급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컴퓨팅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그 사업이 뭐 잘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인데 그거에만 맡겨놓지 않고 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어떤 인프라를 스타트업이라든지 공공연구소라든지 또 작은 민간 기업들에서도
이것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AI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취지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정부가 초기 마적물 투자도 뭐 30%지만 30%도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중에 그를 수요를 창출해줘서 수요 연계하는 어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결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부의 어떤 주도성이나 그 공공의 목적을 제대로 관철하는 것을 뭔가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기업의 선택이고 기업이 알아서 잘하기를 그냥 기대한다. 마치 그렇게 변화한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이 애초 사업의 취지나 목표 이거 자체가 상실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장관님의 확고한 정책 의지 이 사업의 어떤 국책 목표로서의 원래 원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이렇게 사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님 좀 분명하게 한번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은 부분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애초에 학계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이 목적 자체에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실제로 이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뭐 적자를 보거나 여러 가지 또 매수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장치들을 이제 좀 두고 민간이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자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들을 선택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간 SPC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이 협력한 SPC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애초에 저희가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저희가 훼손시키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잘 운영하고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위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기업과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로 또 여쭤보고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